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중첩이니 얽힘이니 뭐 다 알겠고, 그래서 그 겁나 빠른 병렬 연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코믹 SF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우주선의 구동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요.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기라는 걸 달아서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코믹 SF니까 진지하게 해석하는 건 뭐 오바일 수도 있지만 이 우주선의 양자역학을 이용한 우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확률 파동으로 물질을 우주에 넓게 퍼뜨린 다음에 도달해야 하는 위치,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의 위치에서 관측을 시도해서 순식간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안드로메다에 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양자 컴퓨터의 계산 과정이 이런 코믹 SF의 개념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자료 서치를 위해서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이 바로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를 이용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큐비트와 일반 컴퓨터의 그냥 비트의 계산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기존 컴퓨터 비트는 논리학자 조지 부울이 만든 부울 대수학을 이용합니다. 대수학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다고 당하실 필요가 없고요. 님들 다 아는 더하기 곱하기가 바로 대수학이에요. 부울 대수학에도 더하기와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숫자는 0이랑 1뿐이에요. 이런 삐꾸 같은 세상이 이 세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배워야 되냐고요? 님들 쓰는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울 대수학에서 0 더하기 0은 0입니다. 또한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말입니다. 불대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불대수학의 더하기는 1과 1을 더해서 2를 내놓지 않아요. 0과 1밖에 없는 이진수 3개이기 때문이죠. 곱하기를 살펴보자면 0은 어떤 것과도, 즉 0에 곱해도 1에 곱해도 0입니다. 대신 1과 1을 곱하면 이건 왜 1이네요. 불대수학에서 더하기는 or, 곱하기는 and라는 이름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not도 있습니다. 불대수학은 원래 논리학에서 쓰이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and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 할 때 쓰이던 거니까 불대수학이 실제 세계에 완전 괴리된 쓸모없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수학이 실제 반도체 설계에 들어가서 현대 컴퓨터의 논리 구조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유런으로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and, or 그리고 not으로 생각합니다. 불대수학으로 생각하는 최소 단위의 연산자 and, or, not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종류의 베이스 연산자를 논리 게이트라고 하고, 반도체는 이 논리 게이트의 물리적 구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가진 논리 게이트에서 살펴보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의 비트, 즉 큐비트는 중첩 현상과 얽힘 현상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0과 1이 반반으로 섞여 있다가 관측을 시도하면 둘 중 하나로 결정되고, 두 큐비트가 0과 1의 중첩 상태에서 서로 얽혀 있다가 관측을 통해서 하나가 0으로 결정되면 다른 하나는 1로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는 식이죠. 이런 희한한 연산은 고전 컴퓨터의 and, or, not 게이트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두 개의 새로운 게이트, 즉 중첩 게이트와 얽힘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양자컴은 기존 컴퓨터와는 조금 다른, 뭔가 조금 다른 설계 또한 필요합니다. 일단 고전 컴퓨터의 0과 1이 그냥 0과 1이었다면 양자 큐비트의 0은 1,0 그리고 큐비트 1은 0,1이라는 벡터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큐비트 0은 순수한 0이 아니고 1,0일까요? 그것은 보통의 큐비트는 양자의 스핀, 회전하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양자는요, 회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나 돌고 있습니다. 즉 0,0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큐비트의 0을 표현하는 방식이 회전 반시계 방향 1,0, 큐비트 1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계 방향 0,1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 같이 돌 수도 없을 텐데 왜 굳이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걸까요? 만약 큐비트가 1,1의 상태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동시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표현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첩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동시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 그게 바로 양자 큐비트의 중첩 현상입니다. 즉 중첩을 만들어주는 게이트는 바로 큐비트 0인 1,0을 1,1로 만들어주는 행렬이어야 합니다. 아다마르 행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중첩 게이트로 루트 2분의 1 곱하기 1,1, 1,-1입니다. 여기서 루트 2분의 1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도록 하죠. 만약 그런 데까지 신경 쓰게 되면 대학원생이 되는 저
저주에 걸릴 것입니다. 이 행렬을 큐비트 0에 곱해보죠. 그러면 1,1, 즉 0큐비트와 1큐비트가 중첩된 큐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큐비트 1에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시키면 이번에 시계 방향 스핀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중첩 큐비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얽힘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이트의 이름은 CNOT, Controlled NOT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는 입력도 2개, 출력도 2개고요. 중첩된 큐비트를 입력해주면 두 큐비트가 서로 얽혀있는 상태로 출력됩니다. 자, 아다마르 게이트와 CNOT 게이트, 이걸로 양자 컴퓨터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전히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가? 중첩이니 얽힘이니 알겠는데 그걸로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가 하는 의문이 들 건데요. 바로 중첩된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강력한 병렬 연산을 해주기 위한 것이죠. 기존 컴퓨터가 4비트 컴퓨터라고 해봐요. 이 컴퓨터는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0부터 15까지 중에서 14번째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해볼게요. 기존 컴퓨터는 0이 14와 같은지 점검하고 1이 14와 같은지 점검하고 등등 차례대로 비교하는 계산을 통해서 14를 찾아냅니다. 뭐 14 정도 찾아내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64비트 컴퓨터라면 2의 64승 이꼴 1000경을 비교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면 말이죠. 4큐비트의 컴퓨터든 64큐비트의 컴퓨터든 단 한 번의 계산으로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4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는 중첩된 4개의 큐비트를 조합하여서 0부터 15까지의 모든 숫자를 중첩시킬 수가 있습니다. 64개의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0부터 1000경까지의 모든 숫자를 중첩시키죠. 자, 이제 단 한 번에 비교하는 계산으로 모든 중첩된 가능성의 숫자들을 비교해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양자 컴퓨터의 병렬 연산이며 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의 유명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그로버 자료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마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기 같습니다. 모든 숫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한 후에 관측을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를 선택합니다. 아니, 양자 컴퓨터의 병렬 연산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본 컴퓨터도 병렬 연산 정도는 하거든요. 요새 뭐 CPU 16개짜리도 팔고 병렬 컴퓨팅이라 해서 이미 컴퓨터 여러 개를 연결해서 복잡한 것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한 것들 많이들 하는 거 아닌가요? 양자 컴퓨터의 병렬 연산이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렬 컴퓨터는 컴퓨터 64개를 연결하면 64배가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64개가 되면서 64배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에 64승이 빨라지는 거라고요. 양자 컴퓨터는 그 병렬적 계산 능력이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미친듯이 파워풀해지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병렬 컴퓨팅으로 성능을 늘려봤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의 계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64개 빠른 것이 아닌 2의 64승이나 빨라야지 계산할 수 있는 영역, 1000경의 속도로 간신히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영역이란 게 도대체 무슨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빨리 계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암호 체계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기술적 위협이 바로 암호 체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는가, 암호와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뭔 상관인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